성진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6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1494년 명홍제 7년 사원부지병 인홍이와 싸르기를 유경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볼 일도 없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다른 사람이 전정을 패하도록 하는 것은 실상 작은 일이 아니다. 유경이 일찍이 대간이 되었으는 허물이 없었는데 어째 사헌부의 논박으로 갑자기 버리겠는가.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그 옳고 그른 것을 의논하여 처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문과 초실을 시험보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선교하기를 진전의 참봉을 모두 본도에 사는 사람으로 제수하였는데 대개 모두 용렬하고 어리석어 요즘이 화제를 이룬 것이다. 지금부터는 의관 자제를 골라 뽑아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조의 사례기를 만약 서울에 사는 자제를 참봉으로 삼아 3개월마다 서로 교체하게 되면 먼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여 배단 또한 많을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본도의 자제로 제수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럴 것 같으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참봉이고 진전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어찌 조그마한 배단을 개선하여 큰 일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예조의 사례기를 모든 도의 도사는 반드시 1주년이 차면 채임됩니다. 모든 전의 참봉도 그 예에 의하여 1주년이 찬 뒤에 도로 경참봉으로 제수하여 전의 출사를 통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주년이 되어 채임시키는 것도 이치가 있는 것 같아. 주년이 되어 능력이 있는 자면 천전시키고 능력이 없는 자면 출벌시키는 것이 가하다. 그 천전시키는 절목을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단성현의 선군 성계문의 딸 성소사는 그 남편이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자 애회하기를 예법대로 하고 3년상을 지켰는데 부모가 그의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소사가 듣고는 밤을 텀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또 사직 이승창의 딸은 나이 19세의 유학 정계형에게 시집가서 동거한 지 7년 만에 정계형이 죽자 상사를 예법대로 하였는데 부모가 그가 과부로 사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그 뜻을 빼앗으려고 하자 딸이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깊은 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형이 건져냈는데 이에 말하기를 본래 한 남편을 따르다가 죽는 것을 원했는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죽지 않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는 엄칭을 끊은지 열흘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를 멈추지 아니하니 그 부모가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시아비와 시어미는 모두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효성스럽게 봉양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갖추어 공대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저리가 가상합니다. 청컨대 대전에 의거하여 성계문의 딸에게는 그 문녀의 정표하고 정계영의 처에게는 물품으로 상을 쏘 건장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옛일에 비교하면 백주편과 다름이 없으니 정계영의 처도 정문 복화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백주편은 시경 용풍의 편명이다. 위 세자 공백이 일찍 죽자 그의 처 공강이 의를 지켰는데 그의 부모가 제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공강이 시를 지어 스스로 맹세한 내용이다. 성진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의 관원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다른 사람의 하자를 논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유경이 일찍이 대간이 되었어도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사헌부의 말로서 남의 앞길을 패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를 분변하지 않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 또한 분변하고서 버릴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유경은 본부에서 직책의 부임을 허락하지 않으니 지금 비록 그에게 출사할 것을 허락한다 하여도 반드시 동료와 기꺼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경의 거치는 형세가 어려우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형제 사이에 과연 우애하는 정이 없었다면 인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조정해서 입신하겠습니까? 사헌부는 공론이 있는 곳이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허실을 분변하여 품속을 바로잡게 하소사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유경의 이름 모두 한때의 풍문의 말이므로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인물을 나아가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어찌 한 관사의 말로서 가볍게 나아가게 하고 물러나게 하겠는가. 내일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대관을 불러 재상으로 하여금 대관에게 물어보도록 하여 분간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유경도 와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마당이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여 분변해야 하나 죄수의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허침 유인홍 유경의 부름을 받고 이르렀는데 전교하기를 유경이 일찍이 지평이 되었을 때는 그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사헌부에서 형제 간에 우애하지 않은 것을 말하니 이 일은 야박한 행동에 관계되므로 분변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허침 유인홍이 아뢰기를 지난날 들으니 유경의 형 유건이 빈공하기가 대단하였는데도 유경이 구휼하지 않았고 다른 형인 유찬이 병으로 인하여 물거되었는데도 유경이 상사를 돌보지 않았으므로 유찬의 구사인 봉상씨의 종이 염습하고 초빈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신 등의 진위는 모릅니다. 지난 신해년 유경이 집행이 되었을 때 사헌부에서 한성부의 이 처방 공문에 난잡하게 썼다고 해 그 서리를 처벌하자 유경의 구인 한성판윤 이봉이 비염하는 것으로 승정원에 이르러 크게 말하기를 유경이 본래 그 형을 위하여 공경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족장을 욕되게 하였으니 망량하여 쓰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헌부 관원이 모두 와서 비염하였습니다. 그때 신 허침이 승지가 되어 친히 그 일을 보고는 사심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이봉의 한 집안의 일인데도 그가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전을 여러 사람의 의논도 과연 헛말이 아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의 서리가 벌을 받을 때 유경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험할 때는 더욱 참여할 수 없는데 유경이 그 구로 더불어 번갈아가며 서로 피험을 하였으니 참으로 망량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마침 지금 유경을 장령으로 삼으셨기에 신등이 생각하기에 유경은 본래 물망이 없을 뿐더러 또 행동이 야박하다는 책망이 있으며 본부는 바로 조중의 강기를 맡은 곳이니 신등이 이미 직임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데 또 유경을 장령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명기를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은 말을 자세히 살피고자 해 우선 출사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며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니 유경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신의 형 유곤이 매우 가난하고 궁색한데도 신이 구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의 형인 유곤의 처가 무술년에 병을 얻은 뒤부터 집안일을 돌보지 못한 지가 지금까지 17년이 되었으니 그 가난하고 궁색한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살림을 나누어 처자를 거느리면서 스스로 문호를 이루었지만 줄이거나 추워서 떠돌아다니는데 이르지 않았으며 신의 어미가 당에 있으면서 친히 스스로 도와왔으니 그래도 부족하므로 신이 달마다 녹봉의 나머지를 나누어 주고 해마다 의복의 자료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신이 형에게 구휼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단지 여러모로 풍족하게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이 본래 자본이 없는 살림으로 오로지 노폭만을 믿고 위로 섬기고 아래로 기르는 나머지 한 집안의 생계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므로 신의 천빈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형으로 하여금 여러모로 풍족하게 하여 주지 못해서 이것으로 오해가 없다는 이름을 얻게 됐으니 신의 아픈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 유찬이 병으로 인해 물고되었을 때 신이 호상하지 않고 봉상씨 종이 염습하고 초변했다는 것은 사리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형 유찬은 을민영 과시에 합격하여 병원에 죽었으니 그간의 낭서직을 거쳐 판관의 관직에 이르렀으며 신도 그때 감찰이 되었습니다. 송종은 큰일이며 판관 감찰은 모두 현관입니다.
현관으로서 대사를 당하는데 신이 호상하지 않았다면 남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때의 대간도 스스로 기와 눈이 있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조금도 다른 의논이 없다가 어찌 신이 장령에 임명되기를 기다린 뒤에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또 필사의 집안에도 오히려 내외가 있어 염색하거나 초빈하는 것은 반드시 신뢰해서 합니다. 신의 집안이 비록 가난하긴 하나 오히려 노복이 있는데 봉상시의 종이 어찌 정내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초상의 일이 호번하여 염색과 초빈에 소용되는 것은 남에게 구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므로 봉상시의 종이 절간을 가지고 진짜 고구의 집에 갔다 왔다 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우애가 없다는 이름을 받게 되었으니 신의 아픈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이봉이 승정원에 이르러 말한 것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신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한때 서리가 벌을 받는 데 대한 분한 마음이 격동한 것뿐입니다. 비엄한 일은 신이 미처 요량하지 못했던 것이니 망량의 책임은 신이 감히 사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필상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은 아래기를 신등이 들으니 유근이 옛일을 상관하는 능력은 있으나 단지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니 가난하고 궁색한 것은 마땅합니다. 만약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다면 유경이 진실로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근이 지금 사직의 참봉이 되었으니 이는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경은 높은 직질에 등용되고 유근만은 가난함으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여러 사람의 애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생겼다고 여깁니다. 유천이 죽어 봉상치의 종이 염습하고 초빈하니라 마침 그때 집안에 시킬 사람이 없으면 허다한 일이며 상사는 본래 아는 구사도 또한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니 지금 봉상시의 종을 추가로 심문할 수 없습니다. 이봉의 말은 허짐이 직접 들었으니 반드시 헛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봉도 어떤 일이 우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으며 지금 형적이 없으니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음부의 경우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은 나머지 또 허짐이 친히 들은 말이 있으니 어찌 논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본부에 참여해 서로 용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니 유경을 다른 관직에 사용하게 하고 이 일을 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허짐 유인홍이 또 아뢰기를 정치하는 도의 쇠퇴하고 융성하는 것은 선비의 기풍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니 관계된 바의 큰 것이 여기에 지날 수 없습니다. 옛날 전조에 선임된 자는 반드시 그 공론을 살펴 만약 여러 사람의 의논을 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힘썼는데 지금은 이런 기풍이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시비를 잡고서 논하는 자는 오직 대간뿐인데 지금 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한갓 직질에 걸맞는 것으로서 의뢰 대간의 임무를 제수한다면 누구를 쫓아서 바로잡겠습니까? 신등은 이것을 위하여 말할 뿐입니다. 지금 신등과 유경을 불러서 대신에게 그 말을 듣고서 결단하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송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한갓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는데 방해가 있을 뿐 아니라 대간을 대우하는 채무에도 미편함이 됩니다. 하니 윤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유찬이 죽은 지가 이미 지금 9년이 되었고 유경이 지평이 되어서 이 일을 말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 만약 노복이 없다면 비록 구사라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염습하고 초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지난 일을 수고하여 물을 수 없다. 유건이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떠돌아다니며 살 곳이 없는데 이러지는 않았으며 과연 유경의 말과 같이 스스로 문호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때마다 구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애매한 일이니 유경에게 누가 될 수 없으며 또 이봉이 어찌 서리가 벌을 받는다고 하여 이런 말을 발설하였겠는가. 비록 발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봉이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추가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경이 이미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한 곳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다른 관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허침 등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을 불러서 묻는 것이 무엇이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는 데 방해가 되며 무엇이 사체에 방해가 된단 말인가. 대가는 남의 일을 논하는 것이 진실로 그 임무이다. 만약 지평이 먼저 남의 과실을 말하면 대사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논하는데 대간이 어찌 다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내가 지금 그렇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만약 겉으로 공정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사심을 가진다면 어찌 다 믿겠는가. 유경은 쓸만한 사람이다. 마땅히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대신의 의도도 같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인데 무엇이 방해가 있다는 것인가 하였다. 너사신 한치영 전문영이 아뢰기를
회령의 실수로 불이 나서 민가와 관사가 모두 타서 죄가 되었다고 하니 진실로 능력 있는 관리가 아니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구조는 처음 이 부에 제수되었을 때 이미 논박을 당하였고 또 경비학의 재주도 없으니 아마도 판집하지 못할 듯합니다. 원성부사 전임은 외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아울러 그 성과가 있으니 청와대 특별히 가선대부로 승진시켜 구전을 대신하여 옮겨서 이 업을 지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니 전개하기를. 잘못하여 불을 낸 것은 바로 주민의 죄이다. 부사가 검거하지 못했으니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의 착오로 버리고 소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지난날 북정할 때에도 구전이 황형과 화합하지 못했으니 특별히 사적인 원망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나의 뜻으로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하였다.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다시 일으키는 공은 실로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 어질고 또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구전의 사람됨은 다만 활쏘고 말타는 재주만 있고 또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며 전일의 의논은 황영과 화합하지 않았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량이 적합하지 않았으입니다. 전임은 재간이 출중하여 감당하여 조치에 할 만하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구전과 전임은 진실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구전은 이를 겪지 못했으므로 의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임은 회령부사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모든 도의 진전에 불을 삼가란 절목을 아뢰기를. 일 전전에는 진시에 불을 지피고 제기, 제복, 창고와 참봉의 청사는 미시에 불을 지피되 참봉이 날마다 친히 감독하여 그때그때 불을 끄고 만약 쥐구멍이 있으면 맺고 막아서 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 1. 불을 지피는 상태는 관할 고을의 수령이 단속하여 살피되 만약 혹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곧 감사에게 보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할 것. 1. 관찰사가 순행할 때 간교한 행위를 백발하되 만약 또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추구하여 계문할 것. 하니 전교하기를 둘이 여러 도에 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8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전교를 받더니 외인들이 사설이 바칠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마땅히 인편으로 개유하여 과격하게 성내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기에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일본국 유구국 사신과 제전 제초의 사성이 포에 이르면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예물을 바치는데 사사를 바치는 수요가 도리어 예물보다 많으니 경중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도 해가 있으며 너희들이 사사를 바치는 것이 이미 명목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도 미안하니 너희가 싸가지고 온 물품은 사사를 서로 무역하는 것이 좋겠다. 사사를 바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나라에 정한 법이 있으니 이제부터 바치지 말라고 반복해서 설명하여 분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9일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원순이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하늘이 돕지 아니하여 지금 원순을 잃었으니 슬픔을 어찌 하겠는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차지 못했으니 상이라고 이를 수가 없으나 그 상사의 제도는 100일을 기한하되 순습 공주의 예의에 의하고 예조로 하여금 관장하지 말도록 하되 지리학으로 길한 곳을 가려서 장사 지내게 하라 하였다. 상은 상료 20세 미만에 죽는 것을 말한다. 예기에 나이 16세에서 19세에 죽는 것을 장상이라 하고 12세에서 15세를 중상이라 하고 8세에서 11세를 하상이라고 하였다. 7세 이하는 무복상이라고 이름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29일 두 번째 기사. 회령부사 전임에게 하사하기를 경을 회령부사로 삼은 것은 야인이 텀을 타고 소란을 피울까 염려한 것이니 대비하고 방하는 데 조심하는 것이 가하다. 또
백성의 재해를 구휼하고 공회를 고쳐 경영하는 등의 일도 조치하여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8권 성종이 15년 3월 29일 모 세번째 기사 이달의 영안도 삼삼파보의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8척이고 주위가 1척 457척이었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1일 기미 첫번째 기사 경상도 관절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신이 폐사하던 날의 외사의 배를 거짓으로 속이는 이 일에 대하여 아뢰었었는데 대마도주와 제추의 사신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큰 배와 몰래 바꾸니 비록 그 속이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더라도 끝내 감히 일문하지 못하고 매양 큰 배의 양식을 지급하게 되므로 나라의 저축을 존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거밀에 이르도록 법을 소홀히 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척을 자로 재는 것은 비록 조정교에서 항상 시행한 일이라고 하나 대국에서 소위를 대접하는 도리에는 또한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앞서 대마도주와 여러 거주의 사선을 정한 숫자가 있으나 대선, 중선, 소선의 숫자를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대마도주에게 통유하여 대선, 중선, 소선의 숫자를 적당하게 약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서 이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여러 거주의 사신이 대선, 중선, 소선을 적당하게 약정한다면 반드시 간사하게 속이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극균이 폐사할 때의 아뢰기를 삼포의 외성과 우리나라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배가 모두 표를 붙이도록 하고 외인을 불러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 극균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물어보아 편부를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 연호 한치영 정문영 요지가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련바대로 하소서 하였다. 승정원의 명하에 이를 의논하게 하네 김은기 이종호 한삼원 강길손 구치곤이 의논하기를 전일의 이극균이 아뢰기를 삼포의 외성과 연의 민선에 표를 붙이고자 합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 아뢰기를 형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외인이 더불어 서로 만나보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형세가 시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비록 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새로 만든 배를 하나하나 모조리 추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사하게 속이는 것도 또한 다시 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해동 제국기에 이르기를 대마 도주는 세견선이 50척이고 제추로서 세견석 한 1, 2척을 보내는 자가 40인이요 세견석 1척을 보내는 자가 27인이다.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는 해마다 한 번씩 내조하기로 모두 약속을 정한 바가 있다. 또 배도 대선, 중선, 소선이 3등급이 있으니 선두가 대선이며 40명, 중선이면 30명, 소선이면 20명으로 액수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술련에 나온 외선 164척 가운데 대선이 160척이고 중선이 4척이고 신년에 나온 외선은 165척 가운데 대선이 162척이고 중선이 3척이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배에는 사회 등급의 약속이 있었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매양 대선의 양식을 받는 것은 정략의 본의가 아닙니다. 사선을 자로 재는 것은 또 대국이 소위를 대접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대선, 중선, 소선을 적당히 정한다면 반드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 극균의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저 인정이라 전일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반드시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마침 지금 어량의 사건 때문에 이미 경찰관을 보냈는데 또 수외를 불러서 이런 일을 말한다면 어찌 의심스러운 생각을 품지 않겠는가.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나 시기를 맞춰야 할 일이 아니니 우선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내 뜻을 가지고 전에 의논한 재산과 승경원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승성의 하교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배에는 대선, 중선, 소선이 다름이 있는데 근래에 보내오는 배가 거의 모두 큰 배이고 작은 배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폐해를 입으니 근데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침 다른 사건이 있어 아울러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 우선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소서.
물러가서 구례를 참가하고 권주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외인들에게 효유하여 나라의 폐단을 없앤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자, 정교하기를 아린 것이 이미 자세하니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기다려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안기 집과 수우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미 이창신 이거 권오복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손은 밭갈이 하는데 알맞고 말은 타는데 알맞으므로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우마의 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모두 천박한 소견의 처방을 쓰고 옛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능히 치료하지 못해 혹은 그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마땅히 급히 번역하여 중에 인세 반포하여 여항의 부로에 이르기까지 두루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안개집은 중국에서 전하는 의학책 3권을 말한다. 그 설을 보면 구서 사책이 있은 듯하다. 모든 병마다 각각 그림이 있고 약방이 그 끝에 붙어 있었다.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3일 16 첫 번째 기사 연필상이 의논하기를 대저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중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옛날에 이르기를 일시에 시원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삼가 정교를 보건대 지극히 연당합니다. 하고 이극배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선 그대로 두고 권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타 형조의 전지하기를 육경의 직은 비록 경중의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오직 형조는 곧 옛날 사고의 관직으로서 만민의 목숨을 맡아보는 곳이다. 형살의 권한과 사성의 번잡함이 모두 여기에 모이니 그 직임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는가. 옛날에 감옥이 텅 비어 새들이 감옥의 문짝 안에다 보금자리를 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정에 이르렀어도 또한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감옥을 텅 비게 할 것을 기약하여 한갓 판결을 빨리 하기에만 힘써서 별리가 부정하니 혹은 감옥이 비기도 하지만 헛된 명예의 혐의를 받는다. 청단을 늦춰 우유하거나 엄치한다면 모두 서옥을 밝게 다스린 도리가 아니다. 그대 형조 관원들은 나의 법률하는 뜻을 본받아 부지런히 하기에 힘쓰고 신문하고 살피기에 삼가서 죄 있는 자가 요행히 벌을 면하는 일이 없게 하고 무고한 자가 오래도록 지체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15년 4월 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병유 인홍이와 사례기를 청령유의 집을 고쳐 짓도록 명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백성들을 사역시키는 것이 단지 이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집을 고쳐 지을 필요가 없으므로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집의 터가 높고 처마 기둥이 짧아 바람과 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제목을 그대로 써서 고쳐 지을 뿐이며 그것을 사치하게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유인홍이 다시 하려기를 문소준 자쓰고 군자 강감과 제군의 집은 영선 같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의 공력이 매우 크며 하늘도 가뭄 기운이 있으니 또 정파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실은 결단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바가 옳다. 그러나 이 역사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유인홍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4일 엠솔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주에 전교하여 한품인에게는 예에 의하여 백간의 자품을 가자하지 말게 하였다. 한품인은 경국대전 이전의 한품 서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문무관 2품 이상인 관원의 양첩 및 천첩의 자손, 6품 이상의 관원의 양첩 및 천첩의 자손,
칠품 이하의 관음과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 천첩의 자손 및 천인으로서 양민이 된 자, 양첩 소생자의 천첩의 소생 자손들은 소용할 때 각각 그 신분에 따라 일정한 관직에 한정하던 법을 말한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5일 개 첫번째 기사 외혹은 우사랑 성수 등 6일이 내조하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5일 개해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의기를 호주에서 외인에게 담례로 하사할 면주와 정포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여 곡건위에서 장사꾼에게 거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일을 바치는데 비록 명칭으로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빈부가 반드시 고르지 못할 것이니 가난한 자는 비록 독촉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물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의 저축이 부족하다고 고하며 또 따라서 백성들에게 징수하니 장차 공사 모두 고갈되기에 이른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간대 폐단을 구제할 방책을 대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나라 일을 도모함에 있어 마땅히 그 폐단을 없애어 백성들의 편안하도록 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만약 불편하다면 원망이 위로 돌아오게 된다. 호주에서는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5일 개해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인홍이와 쌀의기를 청령리가 집 제도가 알맞지 않다고 하여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데 때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 기운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그것을 넓고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지만 그러나 헐어버리고 고쳐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군이 어찌 사치한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러한 단서를 한번 열어놓으면 마침내 상례를 이루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 기운이 일어나면 이 공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지으려는 게 아니라 부득이 안 돼서 나온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5일 개 네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사지가 와 쌀의기를 청령리의 집은 공력이 겨우 끝나자마자 또 고쳐 짓도록 명하시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집을 짓는 것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문득 이를 고쳐 짓게 한다면 공력이 어느 때에 그치겠습니까? 하물며 금년은 흉년으로 농사일이 한창 바쁜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케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파하게 하소서. 또 더건대 집경전은 행향사인 강자순이 초기의 의령 등지에서 조상의 분묘에 참배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예에 연곡이 잘 되지 못하였는데 양정까지 더 하게 되니 한도가 소란합니다. 대신에 행차는 노력과 비용이 반드시 많이 들 터인데 하물며 친부모의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그것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높고 크기 때문에 옛 제목을 그대로 써서 고쳐 지어 낮고 작게 만들려는 것이다. 강자순이 이 일로 인하여 무덤에 가는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사지가 다시 아뢰기를 그 당초에 공조의 명을 하여 집을 짓게 하신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으나 지금 이미 사가가 되었으니 반드시 고쳐 짓고자 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이 일을 하야 하지 어찌 백성들을 사역시켜서 이를 다시 짓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파하도록 하소서. 또 강자순의 조상 분면은 그 경유하는 땅이 아니고 영송하는 데 접다하는 배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청컨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5일 개 다섯번째 기사 호조판서 노공필 참판 이지비와 사례기를 나라에서 당초부터 외인에게 담례로 하사할 때 면주, 면포, 정포로서 세 가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오로지 한 가지 물건만 준다면 쉽게 물건이 고갈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면포는 저들이 바라는 바이나 한 차례의 행차에 소비되는 것이 많으며 일천여동이 이르니 이 떼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도 배단이 있습니다. 지금 면주와 포자는 이미 고갈되고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면포뿐입니다.
만약 오로지 면포만을 준다면 후일에 비록 세 가지로 나눠 주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계책이 없어서 옛날에 장사꾼에게 나누어 징수하던 예의에 의하여 계청하여 거행하였을 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혹은 동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주홍을 주기도 하고 혹은 치자를 주기도 하고 혹은 소목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해당 관사에서 독촉하여 바치게 할까 걱정하여 그 기한을 늦추고 그들이 물건을 얻는 대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은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사람이 많으면 바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바치는 바가 비록 정한 숫자에 차지 않을지라도 또한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이 하였을 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포 한 필의 값이 동철 따위의 물건과 같다면 한 필을 도로 살 수 있을런지 그것을 상고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외인으로서 우리 땅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도 세금을 내는데 한들 삼포의 외는 우리 땅에서 농사지니 편면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이들에게 말하기를 전지가 있으면 조세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금의 상법이다. 너희가 이미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편면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오로지 너희에게만 세금을 물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이미 양전하였는데 이때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당초에 권주로 하여금 대마도주에게 유시하고자 했는데 권주가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만두었다. 전지가 있으면 조세를 내야 하는 것은 고금의 통법이다. 지금 사람들이 양전하였으니 잘 달려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 저들이 만약 대마도주에게 전하여 보고하며 그 연후를 물어온 다음에 사유를 갖추어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니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당연히 하지.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윤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날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만드니 민자근이 말하기를 옛날 이 일을 그대로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다시 지으리오라고 한 말이 있으니 진실의 영선 때문에 백성들은 노역시키고 재물을 성상시키는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나라에서 영선을 번거롭게 일으키어 백성들이 힘을 펴지 못하게 하였으니 게다가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헛떡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승상께서 역역을 관대하게 하실 때입니다. 지금 경침의 가사가 기울어져 무너질 지경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데 다만 터가 높고 처마가 짧은 것을 혐의하여 이미 완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비록 혹은 옛 제목을 그대로 써서 이를 짓는다고 하지만 모조리 뜯어내어 고쳐 짓는다면 그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패단은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사일옥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미진한 곳이 있다 하여 문득 이를 고치도록 한다면 밀력이 어느 때 쉴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근래에 일후를 보건대 자목 가뭄의 조짐이 있습니다. 옛날 성탕이 상림에서 기도드리고 6가지 일을 스스로 꾸짖었는데 그 네 번째 이르기를 궁시를 높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미 끝마친 역사를 빨리 정파하셔서 밀력을 너그럽게 하시고 하늘의 경계를 삼가도록 하소서. 또 소본의 법은 영갑에 실려 있는데 강자선으로 하여금 초계 의령 등지의 군에서 먼 조상의 분묘를 배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년 이래로 경상도 한도가 수재와 한재를 입어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즐비하고 게다가 양전으로 도내가 솟아나며 영로가 곤패한데 출사에 서분하는 것이 비록 구례가 있다 하나 친부모가 아니고 또한 경유하는 북은 군도 아니므로 경주에서 세 골까지 거리가 혹은 3, 4, 1 노정 혹은 5, 6, 1 노정으로 그 지나가는 길도 한 현이 아니고 도로가 멀지 않은 바도 아니니 대신 이 어명을 띠고 연달아 여러 날 묵으며 그 군현에 접대하는 패단과 영로에서 수고하는 패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자순이 언해를 믿고 스스로 방자의 법을 어기고 개청하였으니 그 죄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르는데 빨리 내리신 명을 거두시고 법 밖의 언해를 베풀지 말아서 한도의 백성들을 소생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것이 옳다. 그러나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궁치를 높게 하였습니까? 라는 따위의 말은 그대들이 한갑 문자만을 취한 것이요
그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높고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어서 그 높은 것을 헐어버리고 낮고 작게 하려는 것뿐인데 어찌 높게 하였다고 말하는가? 강자순의 일은 내가 처음에는 너희들이 와서 말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조상의 분묘를 지나다가 한번 배소하려 하는 것은 인정상 그만두지 못할 바이요 놀러 다니는 예가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6일 갑자의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개청하기를 제도의 진전에는 참봉 각이론이 작연되는데 만약 요구하면 그 도의 감사가 이윽고울의 교수 훈도 가운데 가려서 대신 수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참봉이 만약 요구하여 훈도 교수로서 대신하게 한다면 훈도 교수가 된 자가 어찌 참봉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참봉 이원을 보내어 같이 참직하게 한다면 이론이 비록 유고하더라도 이론은 우선 건재할 것이라 여긴다 하였다. 승지 이종호 광기손 구치곤이 아뢰기를 비록 일원을 보내더라도 만약 임기가 만료되어 즉시 경직에 제수한다면 그들도 또한 근신할 것입니다. 또 감사도사는 모두 1주년으로서 채임되는데 참봉이 1주년 사이에 어찌 병이 나겠습니까? 만약 병이 있다면 북은 큰 고을의 교수가 반드시 모두 문신일 것인데 그들을 대신 수직시킬 적에 어찌 능히 근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론을 착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도승지 김은기는 아뢰기를 이원을 착연하라 시는 교지가 윤당합니다 하니 명하 이원을 착연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역을 진성대군으로 민상안을 통선랑 수사헌부 장령으로 권경희를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서로 전임을 가선대부 행 외령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서 권경희에게 글을 내리기를 경희의 옛날 후소의 관직에 있을 적에 출납하는 것이 오로지 공정하인데 지금 본도를 안찰하면서 직사에 부지런함으로 내가 매우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니 경은 그것을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상안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성질이 본래 용렬하여 언책에 중대한 일을 맡은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통선랑으로 분기를 띄어서 제수하는 것은 대전의 법이 아닌 이를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남세담의 예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노공필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외인이 사사를 바치는 물건에 대한 담례로 하사하는 물자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인의 물건을 내어 장사꾼에게 화매하는데 동철 같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사려고 하나 치자, 소목 같은 것은 묵혀두고 오랫동안 쓰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즐겨 사려고 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폐단이 있습니다. 외인이 사설의 물건을 바치는 것은 이미 금지시켰으니 이번에 일본 국사가 서울에 도착하거든 이제부터 비로소 예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사설이 바치지 말고 장사꾼과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나라의 법은 만약 한번 세워지면 끝내 고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비록 진상하고자 하더라도 본주에서 어찌 너희의 말을 가지고 성상께 전하여 계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가 드는 비용이 없을 것이고 저들도 사설의 화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어찌 감히 이러한 까닭으로 원한을 품고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외인이 사설의 물건을 바치는 것을 지금부터 일체를 금지시키고 면주와 포자를 장사꾼에게 독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7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제도의 진전과 충청도 퇴일전의 참봉은 청컨대 서울에 사는 사족의 자제 가운데 이미 제주를 시험한 사람으로서 전마다 각각 이인씩 자정하고 제도의 도사의 예의에 의하여 1년이 차거든 서울의 참봉으로 밖으로 임명하되 전의 사일을 통산하여 다른 예에 따라 차례차례 천전시키소서. 그 응당 시행해야 할 사건을 뒤에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제전의 참봉이 사마로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단이 있으니 부임하거나 체대할 적에 역성의 예의에 의하여 말을 지급하고 임지의 사사로이 마피를 기르는 자를 관찰사로 하여금 엄격히 검지할 것. 1. 전체는 전례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맡아보게 할 것. 1. 고가 중등에 있는 자는 개차하고 그 직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호응 계문에 파출할 것. 1. 제단의 참봉은 이미 경관의 예로서 시행하므로 녹봉이 없을 수가 없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할 것. 1. 참봉 이원이 항상 제서를 수직하며 사설의 서로 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니 관찰사가 때때로 적간하여 규탄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양절공의 묘비를 고쳐 세우고자 하니 그를 맡은 자로 하여금 발미를 지어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양절공은 환학의 시호이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합천군수 유호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일찍이 경영관을 지냈으니 그에게 쌀, 콩 아울러 15석, 유둔 3사, 종이 70건, 석회 20석을 부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한다. 유호인은 문장과 행실에 있어 시배들의 추대를 받았는데 시를 잘 지어 경률이 우아하고 예스러웠다. 오래도록 경악에 있다가 친히 여러 번 외방에 보임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또 돌아가서 몸을 돌보겠다고 빌었었다. 임금이 그 재주를 아껴 특별히 작업을 올려서 부근 군에 임명하였으나 몇 달이 되지 아니하여 죽으니 사람이 그를 아까워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쌀이기를 지금 외인으로 하여금 사설의 물건을 바치지 말게 하였는데 다만 장금 따위의 물건 같은 것은 장사꾼이 살 수 있는 것이 못되니 공적으로 무역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고국의 사신과 소이전의 사신이 조숙으로 장차 이를 것인데 그들이 바치는 물건 가운데 장금 따위의 물건이 있을 것 같으면 공적으로 무역하여야 할 것이나 물자가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근대 부상 대고의 사람으로 하여금 면주 한 표를 바치도록 할 이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다만 후추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야기에 더욱 절실하니 만약 지금 그 사사로이 바치는 것을 일치 금지시킨다면 저들이 장차 이때부터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나라에서 이를 얻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따위의 물건을 공적으로 무역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호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산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동지 중추부사 윤원호가 양친에게 헌수한다는 말을 듣고 내관 김처선을 보내어 선언을 하사하고 또 친히 율시를 지어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추부사 하숙부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에 할애하게 하였다. 백관들이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아이고 수고하겠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이파상 왕만이 건주에 와서 회령의 아이진 등에 투항하였으므로 성절사의 통사로 임명된 한수경에게 맡겨서 요동으로 압송하여 풀어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이 15년 4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의제가 중원국 등을 보내어 와서 초빙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전하께 글을 받들어 올립니다. 사만은 바닷가의 땅으로서 일찍이 주나라 때 봉작한 봉토를 개성하였습니다. 8월의 풍파가
높았으나 조선에서 보낸 사자가 거듭 이르고 이보다 앞서 요구한 용궁의 비전, 추우, 진금과 박물 등이 모두 회서와 함께 같이 도착하였으므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 남쪽에 있는 절이 이름이 묘승사인데 잡초가 덮인지 여러 해가 되었고 정사가 오래되어 폐지되어 앉을 적마다 집이 새고 걸을 적마다 땅이 꺼집니다. 폐업은 어려움이 많아 수선화에 왕성시킬 겨를이 없기 때문에 전사, 원국, 장로를 보내어 상국에 가서 뵙고 정상을 말씀드리게 합니다. 벽옥을 얻고 검을 구하는데 한정이 없다는 꾸짖음을 받을까 두려우니 흉년에 굶주릴 때 이웃나라에 구제하도록 비는 것은 곧 춘추의 일상례입니다. 송나라에서 만약 백뢰의 인정이 있었다면 진나라에서 어찌 삼사의 보담이 없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 마음에 두고 이를 헤아려 주소서. 변변하지 못한 토이를 벽폭에 기록하오니 체납하시면 오로지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별표은 금을 장식한 병풍이 2장, 연소 10필, 장도 2자루, 대도 2자루, 만호 4등이, 요자, 제자 4구, 벼루와 문대 아울러 1개, 채화선 100자루, 강농 10개, 홍칠, 흑칠의 잡색 목통 2개였다. 아유. 성조실로 289권 성종 25년 4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선의사로 하여금 일본국 사신에게 말하게 하기를 서계에 붙인 물건을 진상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지만 거기에 붙이지 않은 물건을 사사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나라에서 일찍이 이미 법을 세웠으니 너희가 사사를 바치는 것은 실로 명문이 없는 것이며 우리도 또한 이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히 장사꾼과 사사를 서로 무역하도록 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무리가 온 것은 법을 세우기 전이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사를 바치는 물건을 비록 서계에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왕께서도 또한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를 받았는데 우리 때에는 이를 금지시킨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니 무슨 명목으로 예고라에 숙배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어찌 너희가 사사를 바칠 수 없다고 하여 국왕이 위임하여 자견한 예마저 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서계에 붙인 물건은 그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시오. 우리는 마땅히 관에 머물러 진퇴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조금도 숙배할 뜻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그 사사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담내로 물건을 하사하기가 어렵다. 지금 만약 다시 사사를 바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라의 법을 가볍게 고치게 되는 듯하다. 그러나 먼 곳의 사람들이 내조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경로에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저 사람들도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온 것이 법을 세우기 전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온 것이 법을 세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상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결코 그리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이와 같이 개수라고 이를 받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빨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전에 의논할 적에 장차 담내로 물건을 하사하는 것을 계속하기가 아마 어려울 듯 하기 때문에 사사로 진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법을 세우기 전이라고 핑계하니 형세가 이를 물리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지금 법을 세우기 전이라고 하여 만약 사사를 진상하도록 허락한다면 뒤에 오는 자도 이를 본받을 것이고 그 폐단을 방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결단국고청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형세를 보건대 예의의 교습은 없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니 예조에서 비록 되풀이하게 개수를 하더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깊이 염려할 만합니다. 상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외인에게 설명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사서로이 진언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즐겨 숙배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 그러나 본국의 사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일이 법을 세우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하께서 우선 그 사사를 진언하는 것을 받도록 하셨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89권 성종 25년 4월 1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치기 아래기라
창성 임내인 청산현의 창고에 출라하여 미국 주포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부사 한철동을 개차하고 관원을 보내어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계속 우리는 선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10일 모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강양이와 사례기를 본부의 장령 민상안이 통선낭으로 본직의 작품을 뛰어넘어 제수되었는데 대전의 법에 어긋나니 매우 미편합니다. 원성부사 김화기 몸가짐이 조심하지 아니하여 광망한 행동이 있는데 원성은 큰 고울이므로 마땅히 알맞은 인물을 골라서 제수하여야 하니 청가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앞서 남세담도 또한 승훈왕으로서 헌납에 제수되었었다. 전에 이미 이러한 예가 있는데 결코 이것 때문에 가자할 수는 없지만 대가는 중대한 관직이므로 마땅히 인물이 어떠한지를 볼 뿐이지 어찌 작업에 구애되어 쓰지 않겠는가. 김학이 무슨 광망한 일이 있었는지 그대들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영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아랫바는 민상안을 가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끓이김이 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일의 남세담의 일을 신이 이미 말하였는데 이러한 근원이 한번 열리면 대전은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김학이 전번에 황해도에 출사하였을 때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라는 명령을 듣고도 여러 고을을 횡령하면서 즉시 와서 사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광망한 한 가지 증언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라. 그대가 아랜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민상안을 바꾼 다음에 남세담도 또한 아울러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김학은 전에 비록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일의 실수 때문에 끝내버리고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강행이 다시 아뢰기를 남세담의 일을 신이 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또 이와 같이 한다면 대전의 법이 남세담에게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민상안에게서 다시 허물어지는데 그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김학의 실수를 보건대 그 광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김학으로 하여금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게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걱정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상하는 법에 의가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마땅히 환차하도록 하겠다. 김학은 지금 실수한 바가 없으니 어찌 기왕의 실수를 추구하여 허물에서 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만약 민상안을 바꾼다면 남세담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니 도승기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남세담은 지금 이미 승의랑이 되었으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 대가는 진실로 마땅히 알맞은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어찌 작업을 따르는데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 작업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인기가 상당하다면 그 사람을 쓰는데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10일 무진 5번째 기사 애조에서 경상도 권찰사 이극균의 계본에 의가의 아뢰기를 안음년 사람 이영미의 아내 옥금은 지아비가 죽은 뒤에 시아비와 시어미를 따라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거창현에 건친 가다가 산호 서글만 등 세 사람이 길에서 만나 욕을 보이려 하니 옥금이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글만 등이 또 와서 침핍하니 옥금이 노하여 꾸짖기를 간악한 종놈이 어찌 수절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례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저리가 가상하니 청와대 대전에 애가에 정문해서 뒷사람을 권리하도록 하소서. 석을만 등이 범한 죄가 비록 사유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풍속과 교화를 해쳤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건대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 그렇구나.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민상안은 작업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례가 있고 그 제목도 쓸만하기 때문에 곧 석영하였는데 어제 헌부에 사린 것으로 인한 이를 바꾸도록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석영을 잘못하였으므로 안연히 직임의 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차근대 사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간호는 전로의 의가에 석영하였는데 헌부에서 대전의 의가의 이해를 말하니 맡은 바가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두 옳다. 사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강형이와 사례기를
온성에는 우리 백성들과 오랑캐들이 뒤섞여 살므로 무어하고 방어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김학을 바꾸도록 하소서. 신이 덕건대 월산대군의 부인이 불사를 흥복사에서 행하니 사대부의 부녀자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사족의 부인들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도들과 뒤섞여 머물다가 유숙하고 돌아왔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금령이 대전에 밝게 실려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창한 중이 있을 것이니 차근대 끝까지 추액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고 아울러 사족의 부녀도 추액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학은 어찌 한 가지 일의 실수를 가지고 끝내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역시 그 직임을 감당하기에 족하다. 흥복사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다. 부녀자가 혼자 지 아비를 위하여 혹은 부모를 위하여 불도를 받들고 있는데 어찌 사찰을 다 헐어버릴 수가 있겠으며 또 어찌 능히 금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절은 다르절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곧 월산대군의 부인께서 창건하신 것이다. 따라간 부인들이 얼마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데 수창한 증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만약 이를 묻는다면 반드시 큰 혹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를 추국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강령이 거듭 아래자 전교하기를. 흥복사의 일은 주액하기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김화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